시위회 부의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가운데 부천시 365 안전교육장을 찾아주신 민맹호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저는 부천시의회 부의장 민맹호입니다. 여러분께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말 월남 폐망 이후에 또 폐망된 동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연구하면서 정말 또 우리가 앞으로 닥칠 문제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 어떤 국민의 그 정서가 우리는 또 특히 남북한 대치가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그 감정은 정말로 항공정신이 투철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월남하고 그 당시 월맹하고 이 관계를 좀 우리 남북 관계가 있는 이치하고도 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한에는 인구가 한 5천만 되죠. 그리고 이제 북한에는 약 2천만이 되고, 그리고 인구 비례하면은 우리가 한 60% 정도 많아요. 그런데 월맹에는 월맹 그 당시 전투를 하고 있을 때가 월맹 국민이 500만이에요. 500만. 그리고 월남은 2천만이고, 그러니까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인구하고 전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도 결국은 4분의 1인 월맹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 점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만 된다. 우리가 4배나 인구가 많으면서도 4분의 1밖에 안 되는 월맹한테 망한 이유는 그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안보 의식이 너무 미약했다. 제가 이제 67년도 월남을 갔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67년생도 많이 안 계시죠?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태어나기 전에도 저는 67년도 월남을 갔습니다. 저는 이름이 민맹호입니다. 맹호. 맹호가 호랑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간 부대는 청룡부대예요. 청룡부대. 해병대 청룡부대로 갔는데 파병이 됐는데 그 당시 제가 신임을 가진 거는 땅에서 맹호가 최고 아닙니까? 호랑이. 육지에서는 맹호가 최고고 하늘에서는 청룡, 용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땅에서는 호랑이가 도와주고 하늘에서는 용이 도와주는데 어떻게 죽겠느냐, 그런 자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남이 폐망되고 그 월남 난민이 어떻게 지냈는가를 그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지를 동영상으로 조금 시청하고 다시 이야기가 이어지겠습니다. 1975년 4월 30일 월맹 탱크가 대통령궁을 점령했다. 월남의 수도인 사이공이 완전히 함락되고 자유월남은 패망을 한 것이다. 국가의 패망으로 인해 월남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살아남기 위해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 공산화된 조국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의 국호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바뀌었다. 국기와 수도도 북부 베트남의 것으로 결정되었다. 공산화된 베트남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자비한 정치적 숙청이었다. 고위 공무원, 지도층 인사, 언론인, 정치인들은 물론 군인, 경찰 모두 정신개조 수용소에 강제 수감되었다. 교도소, 월남군 부대 시설 등을 개조한 이곳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최소 10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사상 개조를 명목으로 처형당하거나 수청당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총살, 정말 이 가정은 아직까지 못 봤을 겁니다. 정말 이게 총 한 방이 그냥 그 생명이 탁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형당하는 이런 처형 당하는 것은 그 뭐 큰 판결이 필요 없어요. 사회주의의 그 판결이라는 것은 지휘자가 사형해 그러면 사형이 집행되는 거예요. 뭐 절차가 있고 뭐 항소하고 뭐 이렇게 아니다고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월남 같은데 월맹이 월남을 침공할 때 어떻게 해서 침공이 됐는지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월남에서는 정말로 아주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또 대통령 후보감도, 경찰청장도 이런 사람이 다 이중 간첩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1급 정보를 가 있는 사람들이 월맹하고 다 이렇게 내통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월맹이 통일을 시키면은 나도 또 통일 이후에 한 자리 하겠지, 이중 플레이 하다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절대로 한번 배반자는, 특히 월남 정부 하에서 반정부, 반체제 운동에 앞장섰거나 월맹에 적극 협조했던 교수, 종교인, 학생, 민주 인사들조차 예외 없이 처형되거나 투옥되었다. 감옥에 아버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어둠 속에 그냥 가둬놨대. 어둡게. 그리고 가끔마다 풀리면 햇빛도 안 보이고 보기 힘들다고, 그 정도로 몸 다 구부려 뼈 아프고 그 정도로 당했대. 2년이나 그런 어둠 속에 가둬놨대요. 감옥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혼자만 그 어둠 속에 있대요. 구국 평화회복 및 반부패 운동단체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에 앞장섰던 승려 틱지 구암은 일명 호랑이 우리라고 불리는 비좁은 칸막이 속에 오랜 기간 갇혀 결국 다리가 굳어져 장애인이 됐다. 여러분, 우리나라 감옥살이가 엄청 신사적으로 때가 있어요. 월남에 그 당시에 그 감옥은 이런 자세로, 여러분이 1시간만 있으면요, 이런 자세, 지금 현재 수감되고 있는 자세인데 아주 좁은 공간에 저렇게 발목에 수갑을 채우고 손에도 수갑을 채우고 저 자세로 1시간만 있으면요, 그 풀어놔도 잘 못 걸어가. 다 지가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 자세를 오래 두면은 다리가 굳어져 버려요. 이제 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천주교 사제들과 신도들의 반전투쟁을 유도하며 정보 방첩기관 무력화에 앞장섰던 찬틴 신부 또한 감옥살이를 면치 못했다. 다른 반정부 지도자들도 강제 수감되어 머리를 강제 삭발시켜 머리털을 물에 타마시게 하는 등 각종 고문을 피할 수 없었다. 미국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는 2001년 4월 29일 베트남 특집 탐사 보도를 통해 수용소 수감자는 독방 감금, 위험한 노동, 밀폐된 공간의 감금, 각종 구타와 고문은 물론 처형까지 스스럼 없이 자행되었다고 보도했다. 오렌지 카운티는 이 보도를 통해 정신개조 수용소에는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공식 절차 없이 강제 투옥되었고 수용소에서 적어도 16만 5천 명 이상이 처형당하거나 죽임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또 수천 명이 대나무 죽창에 찔리고 독성 화학물질을 주사 맞는 등 다양한 학대와 고문을 당했으며 미국 국무부의 발표 자료를 인용해 17년을 투옥당한 수감자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적어도 이러한 수용소가 150여 개 이상 운영되었으며 남베트남 세 가구 중 한 가구의 친인척은 이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고 보도했다. 공산주의는 역시 공산주의다. 일단 통일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다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려 또는 무슨 신부 이런 사람들 또 운동권 학생들 굉장히 많이 자기들 공산화하는데 도움 준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강력한 통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뭐 배설도 주고 굉장히 대우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거기서 반발을 일으키는 놈은 숙청해버려. 응? 좀 긴가민가 하는 놈은 그 수용소에 넣어서 교육시키고. 월맹은 정치적 탄압에 이어 사회 곳곳에 손과 발을 묶었다. 공산화에 장애가 된다는 명분으로 기본적 인권을 철저히 탄압했다. 먼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박탈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철저히 제한했다. 종교의 자유 또한 허락하지 않았다. 종교단체를 모든 사회단체의 상위 조직인 베트남 조국전선 산하에 강제로 편입시키고 종교계의 신문과 잡지 발간을 정지시키는 등 사회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줄줄이 체포, 구금되었다. 또한 변방의 신경제 지역으로 230만 명이 강제 이주되어 밀림 늪지대에서 굶주림과 질병, 착취로부터 고통을 겪어야 했다. 통일 전 월남의 수도 사이공시 명칭을 호치민시로 바꾸고 거리 이름도 변경했다. 과거 남부사회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월맹 혁명가들과 관련 있는 이름으로 대체한 것이다. 심지어 전 대통령 응호딘 지엠과 많은 전직 장관, 장군 등 고위 인사들의 무덤까지 파헤쳐졌고 시체는 불태워졌다. 또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해체하고 공산 사회주의식 통제 경제로 강제 전환했다. 먼저 500대 1로 화폐 개혁을 단행하여 개인이 쌓아올린 모든 재산을 몰수했다. 자본가들의 재산도 국가에 자진 헌납하는 형식으로 강제 몰수하였고 1,500개의 개인 기업을 국유화의 이름 아래 모두 빼앗았다. 농민들의 토지는 물론 농기계, 가축까지 몰수하여 집단 농장화하고 공동 생산 배급제로 강제 전환했다. 이로 인해 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어 세계 2, 3위의 쌀 수출국이었던 베트남은 급기야 매년 100만 톤의 쌀 수입국으로 전락했다. 우선 사회주의 체제로 농업
재편하려고 하는 농업 직체화를 이제 추구를 하는데, 그래서 그 농업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그래서 1970년대 말에 가면은 식량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통일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 레드와는 1976년 개원 국회에서 조국을 10배 더 크고 10배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공산화된 베트남 경제는 10년도 못 가서 총체적 파탄 상황에 봉착했다. 400만 명 실업사태, 굶주림, 강제노동 등 극히 암울한 상황에서 월남 국민들은 탈출만이 살 길이라는 절박감에 조악한 뗏목과 보트 등을 만들어 목숨을 건 보트 피플 대열에 끼었다. 전신주도 걸을 수만 있다면 탈출할 것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였다. 지금 월남이 저가 통일된 지가 75년도 4월 30일부로 4.20 월남 수도죠. 4.20시가 호치민시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월맹의 지도자 이름을 따서 호치민시로 변경했는데, 지금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저 역시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우리나라를 무방비하면은 어떤 누가 지켜주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자리 잡고 있고, 그 월맹에서 주장했던 그 내용들이 지금 북한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유사해요. 그때 이제 월맹에서는 미군 빨리 철수시키라. 미군을 철수시키면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군을 철수시키라는 것을 같이 월남에 있는 국민하고 월맹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일치를 시켜서 우리 월남에 있는 국민들도 지도급 인사들도 미군 역시 철수해가지고 우리끼리 평화로 해결하겠다라고 주장해가지고 학생들이고 정말로 정치인들이고 그 월맹의 주장에 같이 동조를 해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이 뭐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은 미군 빨리 철수시키라. 우리끼리 대화하겠다. 평화 통일하겠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월맹을 보면은 미군이 73년도에 철수했어요. 월남에 미군들이 엄청 많은 물자를 쏟아부은데 결국은 국민들이 자꾸 미군 철수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럼 미국에서도 이렇게 깨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감당 못하겠다. 정말로 우리 미국 경제도 어려워지겠다라는 판단하에 미국에서 72년도에 철수하죠. 철수한 약 2년 6개월 정도에 그냥 월맹군이 구정을 기하를 해가지고 그냥 월남을 불법 남침한 거예요. 미군 철수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4.20까지 함락돼서 이제 월맹 국기를 꽂고 4.20시를 호치민시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회 지도층급하고 모두가 월맹을 지원했던 세력들이 이제 통일됐으니까 이제 나도 좀 더 보겠다 여기고 있었는데 정반대죠. 월맹의 지도층의 그 지지자들은 한 번 나라를 배신한 자는 또다시 배신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한 5년간에 걸쳐서 숙청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게 될 것은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정말 각오가 있어야 돼. 계리가 있고 각오가 있어야지. 뭐 정말 뭐 한번 뭐 이리 되든 저리 되든 뭐 될 대로 한번 돼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는 것을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월남 패망 이후에 그 국민들이 그렇게나 정말로
굶주리고 생명을 다 놓치는 사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월남에 있는 전주도 그럴 수만 있다면 도망을 가야 될 입장이에요. 전주 때도. 그렇기나 인간이 아닌 전주 때도 도망을 가야 될 입장인데 사람이 그냥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 공항 딱 차단식 있죠. 뭐 외곽으로 가는 거 검문 검색 철저하죠. 그냥 바다로 뛰어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월남에서 탈출길은 바다다. 그래가지고 포터 피플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많았습니까? 어떤 배라든지 뭐 나무 토막이라도 하나 잡고 바다로 뛰어들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난민들이 어디 가서 정착을 했냐? 막 바다에서 떠다니는 난민들을 지나가는 어선들이나 화물선들이 구조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도 화물선이 사람을 좀 태워가지고 부산항에 입항하려니까 입항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래 심사를 해가지고 좀 한국에서도 좀 잠깐 머물렀었는데 결국은 이제 외국으로 갔죠. 근데 나라를 잃은 국민은 정착할 데가 없어. 그래 제일 못 사는 캄보디아도 전장 속에 계속 찌들었던 나라에 캄보디아 거기 이제 정착을 하는데 당신네들은 나라를 잃은 국민은 절대로 땅에서 살 수 없다. 그래서 메콩강이라는 강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중국에서부터 발원지가 돼가지고 4개국을 거쳐서 캄보디아가 이제 하루에 정착되는데 거기에 월남 난민이 너희들은 국가가 없는 국민은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거기 배 위에서 생활해라. 육지에 내려오지는 못하고 그래. 여러분들 캄보디아 가보셔가지고 하루에서 물 위에 집을 지어가지고 사는 사람들 봤을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월남 난민들입니다. 75년도부터 지금 현재 약 한 기간 동안에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 살았으니까 천만다행이죠.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요, 거기서 빨래하죠. 그 물에. 그 물로 밥해 먹죠. 그 물에 목욕하죠. 그 물에 전부 다 화장실 없으니까 그 물에 대소변을 다 보는 거고, 그 물에만 빨래하는 거야. 그 물 가지고 또 밥해 먹고. 이제 밥에 물을 한번 길러 가는 걸 보니까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 손으로 이렇게 휘하고 주고 물 뜨는 정도가 깨끗한 물 기르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나라 없는 국민은 설 자리도 없고 어떤 국가도 나라 없는 국민을 따뜻거리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날부터 지켜왔던 정신으로 꼭 우리는 이 안보의식을 잘 인식해서 대한민국을 튼튼히 지키자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계획했던 일들이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도전하고 노력하셔가지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저는 해도 잘 안 되더라 하는 사람은 솔직히 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 된 만큼 노력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여러분들 늘 행복한 일들이 많았고 늘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